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조간신문에는 독일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재생에너지를 향한 전진, 다시 이야기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200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가 대단히 아리송하기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 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창원 일원은 거의 그 관련 산업들은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00개 정도의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원전 매출이 높은 그런 비중인 회사들은 대부분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국가의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일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 논거, 이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 그 정책이 합리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그 논거와 근거가 없으면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이번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 가장 크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손에 꼽을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관련된 일자리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산업은 1950년에 이승만 정부 동안에 관련 원자력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59년도에 원자력 관련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에 거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희생, 헌신, 투지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한국의 전략산업이자 수출산업이자 대단히 귀중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한순간에 뒤바뀐 거죠.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큰 정책이 바뀔 때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가 되면은,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따라야 되죠. 그러나 누구도 그 엄청난 정책 전환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으면은 그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정책 입안자나 최종 결정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한 번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슨 거짓말로 근거를 만들지 않고선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 동안 그런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 그러나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꼭 같은 맥락에서 탈원전 정책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마도 환경주의자들이 만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상물이란 것은 아주 우리에게 주는 게 교훈이 크지 않습니다. 영상물은 얼마든지 조작을 하거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정책인은, 제도는 감성에 휘둘리면 안 되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철두철미하게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계산과 편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아마도 환경주의자들이 탈원전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은 리스크일 겁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 지난 47년간 원전 대규모 사고는 0.04%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죽을 확률보다 조금 높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죽을 확률은 0.0113%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탔을 때 죽을 가능성들이 0.013%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2%입니다. 일생 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1%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리스크, 위험이 따르죠. 우리가 집 안에 있더라도 위험이 따르죠. 낙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삶은 위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47년간 원자력 산업이 대형 사고로 번질 확률이란 것은 0.04%입니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심을,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큽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독일은 아마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을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그런 전기 수급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2620조에서 4455조 원이 될 걸로 슈피겔지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엄청난 액수죠. 돈이라는 것이 다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에서 돈을 아끼게 되면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책이나 제도를 세울 때 독일 걸 보고 뺏기면 안 되고 우리 처지, 우리 형편,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실력, 우리의 역량, 우리의 특수성 이런 걸 고려해서 원전 정책 같은 경우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탈원전 정책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제도인 거죠. 그러나 뭐 정치 권력을 쥔 사람이 그걸 밀어붙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산업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7조 한 4천억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총생산 가운데서 2016년도에 1.68%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10년 전인 1.32%보다 꾸준히 성장해 온 거죠. 그래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또 인력 배출 상황을 보면 2014년, 1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이 커왔다는 거죠. 학사, 석사, 박사 배출 인력 수도 2016년에 553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2007년도에 199명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가장 한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핵심 인력이 70명, 80명 정도가 나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10명, 20명 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바이라든지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세월을 흘러야 인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뼈아픈 거라. 관련된 1차 협력업체에서 핵심적인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도 핵심 인력 이탈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수가 중동이나 아마 중국 쪽으로 향하겠죠. 창원은 아마 탈원전 정책 1년 후에 거의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 계신 분들은 참 부수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망가뜨리는 거, 망치는 거. 만드는 걸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죠.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죠.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만들어낸 것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익숙한 거죠. 한국 원전 산업이 1950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원조 물자를 좀 모아가지고 유학생을 보내면서 이승만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최소한 70년에서 80년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수출 산업이, 원자력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7, 80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산업인 거죠. 요약하겠습니다. 독일이 200조 투입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한국은 눈물 흘릴 그런 시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결심, 대통령의 비전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대통령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 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탈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현존한 기술 가운데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고 안정성이 보장된 기술을 버리고 엄청나게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전기 수급을 맞추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좀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회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